세 번째 항목을 이어서 좀 살펴보면 네. 직무 지원 이유 그리고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항목인데 네네네. 가장 많이 좀 취준생들이 이 항목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아요. 어떤 네,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적은 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아예 꼭꼭꼭꼭 찝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지원직이라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경영 지원 관련된 업무예요. 그래서 내가 인사에 지원할 건지, 재경에 지원할 건지, 총무에 지원할 건지 관련된 어떤 전공이라든지 관리 역량이나 추진 역량 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 서비스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자료 분석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왜 필요한 거냐면 여객, 화물, 어떤 인터넷 마케팅 그리고 이제 항공 서비스 관련된 클럽 멤버십, 네. 노선 수익 관리 이런 국제 업무 등과 같은 세부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역량도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여기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같이 꼭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공항 서비스직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예. 고객 접점과 백오피스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핵심 역량도 또 나뉘게 되는데요. 현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과 성별과 연령대의 손님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력이 필요한 거고 외국어 능력과 같은 국제적 감각이 그렇겠네요. 필요한 예. 거고요. 지원 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 가보시면 항공기가 진짜 사실은 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날씨도 이제 태풍이 갑자기 불어서 항공이 결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운항직의 경우에는 예.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플러스로 신체적과 정신적으로 강인하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우리 안전을 그렇죠. 책임져야 되기 예. 때문이죠. 그리고 항공기술직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항공기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한번 500자니까 잡아드리면요.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앤서를 먼저 명시하는 게 100자. 네. 그리고 그 직무는 무엇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간단히 꼭 50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250자 정도 그리고 내가 이 강점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다를 100자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직무가 우선이니까 직무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항목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기업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묻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정했다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우리 타 기업의 경우에는 SK 1번 항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고 글자 수가 줄어든 축소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와 열정과 이런 평가 기준은 근데 사실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목표 설정을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계획을 세웠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실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전적인 목표를 사실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월하게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네. 이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그 상황을 유연하게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글자 수별로 한번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도. 네, 첫 문장 50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학부 생활이나 또는 인턴 생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설명과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한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100자. 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업무가 어렵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제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았고 좀 더 높은 A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라고 꼭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웠었던 부분이 뭡니다가 100자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100자, 그리고 그 결과 성과가 50자, 그리고 마무리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뭐뭐뭐뭐 직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무리 100자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연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연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 혼자 소위 이 도전적인 목표를 내가 소위 잘나서 이걸 달성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중간 어떤 일정을 진척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다라든지 수용했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찾아봤다라든지 아니면 전문 서적을 찾아봤다라든지 이런 자원을 총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넣어주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살펴보면 네.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뭐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윤리성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뭐 희생과 곤란을 수반을 하더라도 저는 성실하게 윤리 기준을 뭐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기준인 건 맞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 경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신념, 정직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다.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즉 그냥 단순하게 어떤 봉사 활동을 했거나 내가 어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컨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필기 시험을 봤다거나 그냥 이렇게 희생만 강조를 해서는 좋은 점수를 절대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치된 상황, 손해가 되더라도 윤리성을 따랐다. 일반화되어 있는 예시긴 한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부 시절 동료들은 유료 리포트를 구매를 해서 과제를 제출했고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조사를 하는 그만큼 추가적인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내가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한 줄 추가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CSR 활동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그렇죠. 수익성하고 연결하는 그런 네.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네.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얘기만 팩트로 전달을 하든 간에 네. 또는 금호 아시아나 얘기만 팩트로 전달하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차별화된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장을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의 얘기와 금호 아시아나의 얘기를 어떻게 결국은 접점 포인트를 찾을 것이고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이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